아스날에게 5대0 대패를 당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 치른 4번의 경기에서 4연승을 기록하며 우리 첼시가 단독 6위에 올라섰다. 7, 8위에 위치한 뉴캐슬 맨유와의 승점차가 3점이나 되는 관계로 마지막 라운드인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최소한 무승부만 거둔다면 다음 시즌 유로파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다는 말이지. 1년 내내 더보기리그 소속이라 놀림받던 첼시가 무려 컨퍼런스도 아닌 유로파 진출이라니. 다른 팀들이 미끄러진 덕도 없지 않았지만 후반기에 치른 18경기에서 단 3번밖에 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무드리크 자네가 해준 건 딱히 없지만 자네 말대로 후반기의 첼시는 전반기와는 180도 다른 팀이었다 할 수 있지. 5위나 6위나 유로파에 나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최종 라운드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토트넘이 패배한다면 10위로 시작해 14위까지 떨어져봤던 첼시가 무려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거다. 다른 팀에겐 별 볼 일 없는 성적일 수 있지만 우리 첼시에게 유로파 진출은 우승이나 다름없는 성과인 만큼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다음 시즌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리그도 리그지만 컵대회들 역시 두 번 모두 결승 언저리에 올랐던 만큼 리그와 유로파, 카라바오컵과 FA컵 중 최소한 한 가지는 우승할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요. 잭슨 자네가 준수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빅찬스 미스로 인해 욕을 2배로 먹는다거나 주장인 리스 제임스가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하면 부상에 돌아왔다 하면 퇴장을 당하는 등 몇 가지 문제만 개선한다면 충분히 우승까지 노려볼 만하지. 감독인 나 역시 시즌 내내 경질설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어떤가? 포버지 포가똥 포체티노 만만세라는 말이 런던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지 않나? 솔직히 말해 감독님의 목숨을 살려드린 건 바로 저 골파머 아니겠습니까? 리그 32경기에 나와 22골 10도움. 이적 첫 해부터 텐텐 달성은 물론 거의 한 경기당 하나골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득점과 도움 모두 2위에 올라있으니 파머 자네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성적은 꿈도 꿀 수 없었겠지. 자네 한 명 빠졌다 해서 크게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했던 아스날과의 런던 더비에서 굴욕적인 5대0 대패를 당하며 우리가 첼시 FC가 아닌 파머 FC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하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저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 전개도 저 혼자 하고 도움도 저 혼자 하고 골도 저 혼자 넣고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동료들이 곁에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하기에 파머 FC보단 파머 아이들 FC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쩐지 그게 좀 더 이상한 것 같지만 파머 자네가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자 올 시즌 첼시가 이뤄낸 최고의 성과라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겠지. 비록 우승과는 거리가 먼 성적 때문에 올해의 선수까진 힘들 테고 비록 홀란드와 와킨스보다 조금 모자란 관계로 득점왕과 도움왕도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지만 적어도 올해의 영플레이어상만큼은 무조건 파머 자네 차지이지 않겠나? 근데 영플레이어 상이라면 PFA 선정과 프리미어리그 선정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죠? PFA의 경우 선수들의 투표로 선정되며 본래 기준은 만 23세 이하였으나 3년 전부터 만 21세 이하로 변경되었고 프리미어리그의 경우 사무국 주최하의 팬 투표로 선정되며 여전히 만 23세 이하의 후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저야 두 가지 모두 수상할 수 있는 나이기에 두 가지 모두 욕심이 난다고 할 수 있지만 PFA라면 모를까 프리미어리그 쪽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맨시티가 이대로 우승을 차지한다면 무조건 홀란드나 포든 쪽으로 기울 테니 현재 프리미어리그 영플레이어를 선정하는 투표가 진행 중이며 8명의 후보로 홀란드, 포든, 이상 마이누, 사카, 살리바, 우도기 그리고 파머 자네가 올라있지. 2020년 처음 시상을 시작한 이후로 아놀드, 포든, 홀란드 매번 우승팀에서 수상자가 탄생했지만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겠나? 혹시 또 모른다기엔 팀 성적이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PFA처럼 만 21세 이하라면 모를까 사실상 우승팀에게 돌아가겠죠. 하지만 PFA라면 포든과 홀란드가 나이에서 걸리고 하니 맨유의 마이누, 토트넘의 우도기, 아스날의 사카 그리고 우리 첼시의 파머 자네가 유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 성적만 놓고 보자면 사카보다 자네가 한 수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아스날이 기적적인 우승에 성공한다면 100이면 100 사카에게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말 제가 받을 수도 있겠는걸요? 첼시에서 PFA 영플레이어를 수상했던 선수는 단 2사람 스코파커와 에당 아자르 뿐이라는 거 알지? 비록 득점왕도 도망도 2위가 유력한 상태라지만 스타플레이어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영플레이어 상이야말로 파머 자네를 리그를 넘어 유럽 정상급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동기부여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파머야 더 이상 잘하기도 힘들 만큼 잘하고 있다지만 전 도대체 언제쯤 부활시켜 주실 겁니까? 파머의 이적료가 700억 원짜리였던 반면 전 무드리크는 무려 1000억하고도 449억이나 있는데 투자를 해도 저한테 좀 더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파머가 리그 32경기에 나올 동안 무드리크 자네 역시 31경기에 나오지 않았나? 비록 절반 가까이를 교체로 출전했지만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바라는 건 기회가 아닌 부활입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훈련하고 똑같이 첼시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어째서 파머만 날이 갈수록 잘해지는 건지 그걸 내가 자네한테 물어봐야지 자네가 나한테 물어봐야겠어? 자네만큼이나 비싸게 데려왔던 카이세도와 엔조는 어느새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자라났는데 어째서 무드리크 자네만 여전히 먹튀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냐는 말이야. 애초에 무드리크는 선수보단 강화 재료로 영입한 거 아니었습니까? 녀석이 있기에 500억짜리였던 제가 1000억어치의 활약을 펼칠 수 있었으며 700억짜리 파머 역시 1700억 이상의 대활약을 보여줬으니 딱 1500억만큼의 역할을 해줬다고 보입니다만 듣고 보니 그럴싸한걸? 어떻게 다음 시즌엔 은쿤쿠의 강화를 부탁해도 되겠나? 은쿤쿠 선배야 부상만 없으면 애초부터 강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당히 3카에서 은카로 강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전 도대체 언제까지 1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건지 돈 쓰는 거 말고는 추가할 목 그 자체인 보엘리님께서 또 어디서 엉뚱한 녀석을 비싸게 데려오는 순간 자네도 자연스레 강화되지 않겠나?
아무튼 수많은 조롱과 끝없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려 유로파 진출에 성공하며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세강딱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그 의미가 180도 달라지지 않았겠나? 첼시는 강등권이 딱이란 말이 아닌 프리미어리그의 전통 강호 첼시야말로 다음 시즌 우승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강팀이 딱이라고 말이지.